안녕하세요. 전자상거래 유일한 소통방송 지마켓 옵션 판매자 교육센터 김덕주 실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마켓 옵션 판매 운영 관리하기 하는 날이죠. 오늘은 주 매니저님이 그 응급실에 가셨습니다. 네, 아프셔갖고 못 나오셨어요. 다들 인사 한마디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은 따로 인사를 읽지 않겠습니다. 오늘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오전에 저기 판교에 가서 신규 창업자 대상으로 해서 영상을 좀 찍었는데 힘들었어요. 그래서 아침 굶었죠. 지금 오면서 점심 굶었죠. 네, 지금 공복 상태라 상당히 불편한 상황입니다. 네. 아침에 제가 판교까지 가는데 하필이면 왜 제가 가는 날 장마가 오는 거죠? 비 엄청 왔잖아요. 차 엄청 막히는 거예요. 당황을 했죠. 1차 당황. 그다음 2시간 좀 넘게 걸려갖고 도착을 한 다음에 NG 한 번 없이 1시간 반 촬영을 다 끝내고, 그러고 나서 여기를 오는데 또 비가 엄청 와요. 만남의 광장을 지나쳐 왔거든요. 네, 지나쳐 와서 여기까지 이제 쭉 오는데 올림픽대로가 좀 막히더라고요. 뭐 하루 종일 운전만 했습니다. 네, 그냥 운전하는 게 낫는 것 같아요. 택시나 해야 되나 이거 약간 버스 기사 이런 거. 네, 운전 제가 좀 잘하거든요. 마음을 좀 비워야겠습니다. 지금 마음이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네, 시작을 해보죠. 오늘 운영관리인데 어떤 관점으로 해볼 거냐면, 신입사원이면 나는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보통 회사를 운영하실 때, 인터넷 관련해서 회사를 운영하실 때 적정 인원이 몇일까, 그러니까 최소 인원이죠, 몇일까를 고민을 꽤 많이 하는 편인데, 어느 누군가한테 들어보면 뭐 패션이나 이런 쪽에 하시는 분들이 인원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더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일반적인 이제 자파나 뭐 이런 좀 뭐 세세하게 너무 스큐가 많지 않은 경우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또 직원이 많이 필요하지 않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보통 사장님들한테 이제 물어봐요. 직원을 영역별로 뭐 어떻게 두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1차적으로 CS가 1등, 무조건 CS 1등. 왜냐면 자기가 전화 받고 막 상담하기 싫다라는 거죠. 거기가 하나가 있는 것 같고, 그냥 어떻게 보면은 이제 본인이 창업해 놓고 지속적으로 받는 스트레스를 누군가한테 전가하고 싶다라는 아마 그 불현듯 마음이 있을 거야. 그게 하나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배송 직원을 한 명을 꼭 뽑더라고요. 그쵸? 두 명이죠. 약간 배송 직원을 할까 디자인 직원을 할까 약간 고민을 예전엔 했었던 것 같은데, 최근에는 너무나 이 디자인 업체들이 많다 보니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이 너무 많죠. 그러다 보니까 굳이 또 디자이너를 안 쓰는 경향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배송 직원 쪽으로 좀 더 몰아가는 것 같고, 그럼 CS 하면서 배송을 하는 직원을 뽑으면 진짜 나이스하겠죠. 보통 그런 사람이 많나요? 많이 없죠, 그죠? 바로 얘기 나오잖아요, 채팅창에. CS는 빨리 도망갈 텐데. 이런 얘기들도 좀 많이 하고, 지금 회전율이 좀 심한 것 같아요. 배송 직원 같은 경우에 여름엔 도망가고 겨울엔 남아있고 이러면 좀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여러 명이 이래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 보통 적정 인원을 어느 정도 매출이 나왔다 했을 때 한 3, 4명 정도 두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뭐 분업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필요는 하지 않는데, 최근에는 조금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몰라, CS도 아니야. CS도 아닌데 저랑 비슷한 두뇌를 가지고 있는 직원 하나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똑같을 수는 없지만 뭔가를 조금 기획하고 그걸 가지고 아이템으로 조금 발전을 시키고, 그 아이템을 어떻게 하면 잘 팔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그냥 그런 생각만 해도 돼. 나랑 이런 그런 저런 이야기랑 뭐 일 안 해도 돼. 그냥 저런 그런 이야기들을 자기의 연구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하면은 좋을 것 같다라는 직원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게 하나는 있거든요. 확신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냥 너무 바쁜데 아이템을 추가하려고 해도 그걸 봐주고 뭔가 연구해줄 사람이 필요한데 그런 사람이 주변에 없어요. 네. 그리고 CS나 이런 것들은 제가 하면 돼요. 저는 많이 오지도 않아요. 상세 페이지에 많은 것들을 해놔서. 그리고 배송 같은 경우랑 그다음에 일반적인 그런 수익 관련한 일들은 제가 업체별로 해갖고 컨소시엄을 다 맺어놔서 저한테는 그게 큰 부담이 아닙니다. 그냥 알아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저는 마케팅만 하면 되는데, 마케팅이 뭐 별거 있나요? 그냥 고정적으로 해두는 거지.
그래서 저랑 같은 생각을 할 사람이 사실은 좀 필요한 것 같은데 그런 기획자가 시장에 많지 않은 거는 맞는 것 같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다이징, 다이저 뭐 이렇게 해서 MD라 부르잖아요. 맞죠? MD들을 구하기가 힘들어요. 예전에는 좀 그래도 많았는데 지금은 구하기가 되게 힘들죠. MD 할 바엔 내가 창업하겠어. 뭐 이런 느낌 있잖아. 그죠? 네. 어디로 가면 되냐고요? 저랑 합정으로 오세요. 합정. 여기 합정입니다. 이제 뭐 거리두기도 아니니까 뭐 합정 지나가실 일 있거나 홍대 지나가실 일 있으면 서울 IT 직업전문학교 검색하시고서 4층으로 올라오시면 저를 만날 수 있어요. 네. 뭐 저한테 시비 걸려고 오시면 안 됩니다. 제가 좀 싸움 좀 잘하니까 네, 조심하셔야 돼요. 저랑 이제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시면은 네, 그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이력서 들고 오신다고요? HS님? 네, 무리입니다. 네. 담을 수 없는 그릇은 포기해라. 뭐 이런 얘기가 있죠. 오늘 운영관리 이제 시작을 해볼 텐데 신입사원의 마음으로 네,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운영관리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저는 주문 처리가 가장 먼저 생각이 나거든요. 상품 관리죠. 그래서 뭐 클레임이야 역시 D&L이고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그래도 상품 관리, 주문 관리 이렇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상품 관리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은 상품 번호를 어느 정도 정리해둬야 된다. 그게 필요하죠. 내가 주력으로 관리해야 될 거. 네, 좀 여담 하나 들려드릴까요? 제가 정확하게 2주 전, 어저께 기준으로 2주 전이면 며칠이냐면 8일인가? 아무튼 그래요. 맞을 거야. 8일. 맞네. 8일이에요. 8일날 포커스가 떨어진 걸 몰랐던 거예요, 제가. 왜 몰랐는지 저는 아예 이해가 안 되는데 저는 항상 연장을 해놓거든요. 근데 8일날 포커스가 떨어졌어. 근데 22일 사이에, 그러니까 8일에서 20일, 2주죠? 2주 사이에 판매량이 안 떨어졌어. 오히려 더 나왔단 말이에요. 왜냐면 지금 자파 쪽 행사 중이거든요. 그래서 엄청 잘 나오길래 이거 생각보다 잘 나오네. 뭐 이게 왜 이러지? 막 이런 생각을 이제 하고 있었는데 대형 차장한테도 이런 얘기를 했죠. 야, 요즘에 G마켓 혹시 왜 이렇게 잘 나가냐? 뭐 이상한데? 왜 이렇게 물량이 많이 나오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하고 있다가 그 다른 상품 포커스 연장하느라고 이렇게 봤는데 떨어져 있는 거야, 메인 상품이. 그래서 당황을 했죠. 1차 당황. 근데 왜 주문 건수는 안 떨어졌지? 하면서 연장을 했어요. 연장을 해놓고 노출 순위금은 몇 등에서 보이지? 주목할 만한 상품입니다 영역에서 노출 순위 몇 등에 보이지? 하고 딱 검색해 보니까 옥션 1등, G마켓 3등이야. 아이 뭐야? 그래 놀랐잖아요. 그래, 전혀 이게 상관이 없나?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광고인가? 네. 저의 한해서만 이야기하는 거니까 오해는 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 영역의 상단의 탭을 보면 7일 전 이렇게 돼 있는 것들의 신경이 괄호 안에 있는 거죠. 이건 달린 거, 이건 달린 거, 요건 괄호. 요거는 이제 마감 전, 7일 전. 그래서 위에 이렇게 프리미엄 포커스 7일 전. 말 그대로 그거예요. 네. 그 숫자를 잘 보시고 연장하셔야 되고 판매 종료 7일 전 여기 있죠? 요것도 잘 보시면서 상품 종료 안 되게 연장을 좀 해주셔야 된다. 라고 하는 게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상품을 찾을 때는 기본적으로 이제 요 안에 필드에서 찾으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데 이게 사람마다 검색하는 게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저는 그냥 여기다가 상품명 넣고 검색하거든요. 어느 누군가는 상품 번호 해갖고 넣기도 하고 어느 누군가는 진짜 신기했는데 판매 가능 클릭하더니 카테고리 중분류 막 이렇게 막 선택해. 그런 다음에 마켓도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디까지 이렇게 해서 검색하시던데요. 이거 안 불편해요? 깜짝 놀랐네요. 그거 보고. 또 뭐 그런 게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고 뭐 여러 종류죠. 상품이 나온다라고 하면 지금 이 탭은 네, 아직까지 설명을 좀 드려야 돼서 이 품질지수 탭은 사라진 거예요. 사라진 거. 지금은 이 지수가 사라졌어요. 아직도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품질지수는 몇 점을 맞아야 돼요? 완전 옛날 사람인 거죠. 그렇죠? 이거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1.0과 2.0의 품질지수는 동일하다. 그리고 요 위에 있는 탭들을 이제 많이 쓰시게 되는데 요 탭들이요. 요 탭들을 많이 쓰시게 되는데 거의 대부분 품절 거는 거 그리고 판매 다시 시작시키는 거 이 두 개를 가장 많이 쓰고 저 위에 이제 판매 종료된 거 연장하는 거 여기 있잖아요. 판매 시작, 중지 요렇게 다음에 또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배송 조건 변경하는 거 얼마 전에도 변경했는데 힘들더라고요. 그 택배사 바꾸느라고 변경을 하다가 아주 그냥 머리가 쥐가 났는데 요것도 많이 쓰는 거죠. 일괄 변경 하실 때. 그 다음에 뭐 쓸만한 게 요 밑에 있는 아까 이야기했던 G마켓 옥션 부가 서비스. 이게 뭐죠? 요거죠. 네, 요거. 그래서 연장할 때 쓰는 것들 여기 있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또 많이 쓰는 거 발송 정책 변경. 몇 시까지 주문 완료 시
뭐 당일 출고 이런 것들 설정하죠. 저는 최근에 그 누구야 창고 사장님이 여름이잖아요. 근데 덥잖아. 더운데 이거를 원래 제가 3시 마감 쳤었거든요. 3시 마감을 치면 제일 더울 때 한창 일하시고 그 포장 다 하시고 그런 다음에 택배 기사님을 이제 오셔갖고 이제 한 2시간 여유 되는 시간에도 계속 뭔가를 하셔야 돼요. 힘들잖아요. 그러면 3시까지 받으면 물량도 되게 많기 때문에 창고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아주 즐겁을 하고 튀어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사장님한테 여쭤봤죠. 사장님 몇 시가 좋으세요? 여름 시즌 제가 제 매출을 포기하고 사장님한테 시원함을 좀 쉬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사장님이 1시요 이래가지고 2시간 앞으로 당겼습니다. 그래서 더워지려고 하는 무렵에 싹 끝내고 쉬시다가 기사님 오시면 넘겨드리고 퇴근하세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죠. 괜히 그러다가 저보다 연세도 많으신데 갑자기 쓰러지시면 굉장히 난감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배려들이 조금 필요하다. 이런 것들. 그리고 신입사원이 들어왔을 때 이 화면을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들까를 생각을 해봤거든요. 뭐가 제일 궁금할 것 같냐면 상품 찾는 거 하나랑 그 다음에 이 종류 연장해야 된다라는 걸 생각도 안 할 것 같아. 이거 두 개. 이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판매 중지했다가 다시 살리는 거 보통 모르죠. 그걸 어떻게 알아요? 품절을 어떻게 걸어요? 뭐 이런 것들 잘 모르니까 요거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삭제는 못하게 아예 이건 설명도 하지 마요. 그냥 이건 아예 설명도 하지 말고, 그 다음에 기간 연장, 그 다음에 요 밑에 있는 거 요렇게 돈 들어가는 건 그냥 내가 하면 되잖아요. 뭐 이런 정도만 설정을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이해를 할 거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상품 관리 2.0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그룹 관리가 있는 거죠. 그룹으로 묶을 때 저번 시간에 그룹 어떻게 생성해요? 라고 하셨는데 여기 그룹 관리 요거예요. 요거 클릭하셔가지고 이렇게 띡 누르시게 되면 여기에 G마켓으로 뭐 그룹 형성 뭐 이런 것들, 옥션으로 그룹 형성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거 활용하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에서는 판매 상태 변경이 위에 있는 판매 시작과 판매 중지 동일한 거, 판매 기간 연장 똑같죠? 그 다음에 쭉 오면 배송 조건 변경 똑같죠? 그리고 부가 서비스 설정이 G마켓 옥션 나눠져 있었는데 여기는 합쳐져 있네요. 그 다음에 발송 요청 변경 똑같죠. 나머지는 사용하는 버튼이 아닙니다. 그래서 뭐 회사마다 뭐 상품을 찾거나 상품을 취급하는 수량이나 그 다음에 뭐 SKU의 어떤 형태 이런 것들이 다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뭐 찾을 때 상품 번호로 찾는 게 가장 쉬우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관리를 하시면 좋겠죠. 그죠? 상품명으로 관리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다. 상품 번호와 그 다음에 뭐 구성의 요소들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해 두실 필요는 있으시더라. 그래서 1.0의 품질 지수는 폐지됐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2.0 그룹 관리 들어와 보시면 여기에 이제 리스트형과 이미지형이 있는데 뭐 많이 쓰세요? 저는 리스트형은 죽어도 안 쓰는데 그냥 무조건 이미지형만 쓰거든요. 이미지형을 선택하시고 우측에 그룹명은 노출되는 게 아니니까 아무렇게나 적어주시고 860에 600 기획전 페이지 상단 같은 인트로를 하나 만들어서 여기다 박아주시면 괜찮겠죠. 그죠? 뭐 무슨 뭐 시리즈 뭐 이렇게 쭉쭉쭉 해가지고, 그리고 상품 이렇게 내려오면 그룹에 추가하기 눌렀을 때 이렇게 다 들어올 거고, 이 애들을 전부 다 순서 배열을 좀 해주셔야겠죠. 위아래로 1번, 2번, 3번, 4번 상품이 있으실 거니까. 그래서 대표 상품 기준으로 해가지고 순서 배열을 좀 해주시고, 그 클릭한 상품이 1번으로 보이는 거니까 내가 2, 3번부터는 뭘 보여줄까 뭐 이런 생각들 하면서 나열이라고 하는 걸 좀 잘 해두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설명했으니까 넘어가고요. 상품 기간 연장에서 좀 기억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우측에 7일 이내 판매 중지 이런 게 떠요. 얘를 클릭하면 화면에 이렇게 찍 들어왔을 때 7일 판매 종료 7일 전이 없는데?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거든요. 2.0 상품에 관련한 것만 여기에 숫자가 뜨는데 요즘에는 합쳐져서 떠요. 그러니까 여기에 7일 이내 판매 중지에 10건이 떴는데 여기 들어오니까 판매 종료 7일 전에 3건이 떴다. 여기에 10건이 뜨는데 여기에 3건이 떴다. 그러면 10-7은 3은 7이죠. 그죠? 7개는 그 1.0 상품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그 2.0에 보여지는 숫자가 있는 거랑 여기에서 보여지는 숫자가 다르니까 혹시나 여기 있는 숫자가 많다라고 하면 내 1.0 상품에 지금 판매 종료 7일 전인 상품이 있구나 이래 생각하면서 들어가시면 좋겠죠.
G마켓 글로벌이 잘 됐으면 좋겠어 캠페인 아직도 개선이 안 됐기 때문에 하고 있는 겁니다. 1.0 상품, 2.0 상품 통합 관리는 가능해야 좀 뭔가 편하지 않을까. 그럼 메인에다가 이거를 보여주실 때 1.0 상품 정보, 2.0 상품 정보로 보여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보통은 숫자가 안 보이기 때문에 클릭하고 들어갔는데 종료가 없는데? 이런 다음에 이제 넘어가시거든요. 그러면 딴 데서 이제 구멍이 생기는 거예요. 판매 종료되면 그만큼 G마켓에 서 손해잖아요. 상품이 안 보이는 거니까. 그래서 업체도 손해, G마켓도 손해면 그 숫자에 대한 정확도를 높여주면 좋겠다. 뭐 이런 의미겠죠. 좌측에 있는 거랑 이거는 이제 긴급 처리 사항을 클릭했을 때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는 그 주문 관리를 클릭하고 아예 카테고리를 클릭하고 나오는 것.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좌측 걸 많이 보냐 우측 걸 많이 보냐 라고 여쭤봤더니 좌측 거를 다 많이 보신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당연하죠. 여기는 이제 통합적으로 보여지는 거니까 저도 역시나 좌측 거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보통은 여기를 안 오시는데 이쪽에 오셔서 볼 만한 게 뭐가 있냐면 배송 중 배송 완료랑 구매 결정 완료 이 두 가지는 쓸만한 기능 중에 하나예요. 뒤에 가서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거는 내가 한 주 동안 팔았던 상품의 량 그리고 어떤 상품이 나갔는지 내가 앞에다가 뭐 제휴사명을 넣어놨다면 어디를 타고 좀 들어왔는지 가격 비교의 의존도가 좀 있는지 등등등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매출액도 환산시킬 수 있고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이쪽 영역에 주문 관리의 두 개를 한 주에 한 번 정도는 보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린다. 뭐 이런 얘기죠. 판매 종료되고 다시 연장하려면 일일이 한 개씩 상품 수정으로 해야 되는 거 맞아요? 종료되고 다시 연장하려면요? 한 번에 다 되지 않나요? 품절 걸었다가 다시 살리는 건? 안 돼요? 1.0 얘기하시는 거예요? 2.0 얘기하시는 거예요? 골드 리치님 추가 답변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세팅부터 하셔야 돼요. 주문 관리 하시려면 이 조회 항목 설정이 어디 있냐면 ESM 플러스 아까 필드 주문 관리에도 이런 필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필드들 여기 우측 상단에 여기에 조회 항목 설정이라는 이런 톱니바퀴가 존재합니다. 이 톱니바퀴를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이 필드를 어떻게 정리하실 건가요? 라고 물어보는데 보통은 뭐 사용하는 게 거기서 거기잖아요. 택배사가 요구하는 값을 우리가 제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필드를 어지럽게 정렬하는 것보다는 그 엑셀에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넣으실 때 좀 쉽게 바로 넣을 수 있게 가공을 하지 않고 넣을 수 있게 하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보통은 수령인명 다음에 수령인 뭔가요? 전화번호인가요? 아니, 전화번호 1과 2가 있으면 다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편번호죠. 그리고 주소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옵션 선택한 거 옵션명 그리고 여기에 무슨 뭐 비고 뭐 아니면 판매자 코드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의 어떤 순서 배열을 본인의 택배 기사에 맞게 정리를 좀 해두시면 좋겠다. 아니면 솔루션의 어떤 그 형태에 맞게 이걸 정리를 좀 해두셔야 내가 엑셀로 주문을 쫙 뽑았을 때 필드 값이 A부터 Z까지의 정렬이 택배사의 양식이나 아니면 솔루션의 양식과 동일해지기 때문에 붙여서 넣기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해지겠죠. 그쵸? 그래서 이 필드의 정리를 미리미리 해두셔라 라고 하는 거. 자, 여기서 보면 그래서 정리를 이런 식으로 해둔 거죠. 이렇게 쭉 정리를 이런 식으로 해두고 만약에 내가 이제 여기에다가 뭔가를 필드를 좀 넣어야 돼 라고 하면 그대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복사 컨트롤 C 컨트롤 V 이렇게 그냥 한 거예요. 그쵸?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휴사명, 상품번호, 주문일자, 뭐 아이디, 주문번호 이런 것들이 이거는 뭐 저의 기준에 맞춰갖고 이렇게 정렬을 좀 해놓은 거죠. 사장님들은 어떤 기준일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제 기준으로 이기적으로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갑자기 뭔가 이야기가 나오네요. 좀 아까 질문했던 것이 딜레이 때문에 1.0 G마켓 기준인 것 같다고요? 아 그래요? 아니요 이거 G마켓 1.0이면 오히려 품절 걸었다 다시 살리는 게 일괄적으로 다 되실 건데 뭔가 이상하네요. 왜 그러시지? 한 번만 더 해보세요. 그리고 아까 엣지에서 판매 종료 누르는데 클릭이 안 되더라고요. 크롬에서는 되고 엣지가 뭐예요? 엣지가 뭐예요 차장님? 브라우저 웹 브라우저 엣지 브라우저 구글 엣지 아니에요? 그것도? 맞죠? 네. 크롬이랑 같은 거 아닌가? 엣지가 뭔지 모르겠네.
구글 크롬을 사용해 달라라고. 인터넷 익스플로러. 아, 그게 엣지예요? 그렇구나. 아, 저는 크롬밖에 안 써갖고 거기에 그 대응 차단용 웨일만 쓰시던데, 네이버 웨일. 그게 이제 크롬이랑 약간 익스플로러 기능을 동시에 다 하기 때문에 두 개를 다 쓰시는 것 같던데, 저는 또 크롬만 쓰거든요. 거기 대문짝만하게 써 있잖아요. 웬만하면 크롬을 쓰시라고. 웬만한 다른 사이트에 가도 다 크롬 쓰라고 하잖아요. 크롬을 좀 쓰세요. 왜 다팩물림 이렇게 옛날 사람 같지? 우리 회원 아닌가요? 다팩물림? 당황스럽군요. 네, 다팩물림. 크롬. 오케이. 그리고 아니 7일 종료 전에 까먹고 종료되면 살릴 수 있어요. 살릴 수 있어. 자동으로 종료되면 살리면 돼요. 네, 판매 시작으로 다시 살리면 되니까 그거는 걱정을 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삭제만 하지 않으면. 그럼 아까 제가 아까 뭐 이런 설명을 안 했는데, 상품을 품절시키고 삭제할 수 있거든요. 바로 삭제는 안 돼요. 절대로 상품은 삭제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내가 이건 아예 안 쓸 거야 라고 그래도 삭제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품절로 그냥 두세요. 이렇게 품절로 가만히 둬. 나중에 이 상품을 언제 취급할지 모르는 거야. 상품 DB잖아요. 그냥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큐35 분이 G마켓 판매자 아이디 찾기 너무 어려워요. 네. 여기서 이런 얘기 하시면 곤란하긴 한데, 아이디를 모른다. 아이디를 모른다. 제가 아는 지인 같은데 아이디를 모른다. 네, 큰일 날 일이죠. 그죠? 아이디를 찾아보시길 바라요. 아주 천천히, 시간이 많으실 거니까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일일이 한 개씩 상품 수정으로 하던데요. 그래요? 들어가셔갖고 불편하네요. 그거는. 종료되면 또 그렇게 살려야 된다고요? 근데 저 얼마 전에 종료된 거 일괄로 살렸던 것 같은데. 일단은 뭐가 맞는지는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넘어갈게요. 비밀번호라고요? 비밀번호 다시 생성하세요. 네. 지금 상당히 뭔가 마이너한 질문들. 아이디랑 비번을 찾아주는 시간은 아닙니다. 네. 옵션은 되는데 G마켓이 안 된다? 아마 알아볼게요. 다 될 수 있게. 일단 리치님은 하나하나 수정하고 계세요. 저희가 G마켓에 문의해갖고 일괄로 좀 수정할 수 있게끔 심폐소생술을 한꺼번에 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얘기를 할게요. 자, 넘어갑니다. 네, 이제 신규 주문이 들어왔죠. 전체 선택하고 주문 확인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주문 확인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뜰 거예요. 3건의 쿠폰 적용을 해도 됩니까? 네, 누르셔야죠. 안 누르면 안 되잖아요. 주문 확인은 하셔야 되니까 눌러주세요. 누르고, 예전에 이제 빨간 글씨로 이렇게 좀 뭔가 협박당하는 기분이다, 이거 누르면 큰일 날 것 같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잘 읽어보시면 협박이 아니잖아요. 네, 쿠폰을 적용할 거냐 물어보는 거고, 그리고 구매 고객의 발송 예정일을 정확하게 안내후 주문하시기 바란다. 난 예정일 안 하고 오늘 출고할 거니까 상관없잖아요. 주문 제작 상품 같은 경우에 이제 예정일을 뒤로 미뤄라,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일반적인 상품이니까 상관없잖아요. 그래서 확인. 아니, G마켓은 좀 이런 부분에 되게 관대한 것 같아. 이거 안 되는 것들 되게 많아요. 그 주문 제작 상품 같은 경우에 그 뒤에 배송하면 페널티 먹이고 막 이러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조금 관대합니다. 관대하다기도 표현하는 것도 맞는 것 같고, 이 점수의 마이너스가 크지 않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뭐 거의 뭐 개미 뭐 만하다, 뭐 이렇게. 다음에 발송 처리랑 판매 취소가 있는데, 이거 누르면 뭔가 잘못될 것 같으니까 이제 무섭단 말이에요. 판매 취소 왜 이렇게 가까이 붙여놔서 좀 한 칸 띄워놓지. 불안불안하잖아요. 수전증 와가지고 이거 하다가 잘못 이렇게 삐끗하면 판매 취소 누르는데, 좀 살짝 띄워놨으면 좋겠어. 그래서 발송 처리랑 이제 판매 취소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판매 취소를 하시게 되면은 마이너스가 적용이 되시긴 합니다. 그래서 내 임의대로 취소를 막 해버리시면 또 좋지 않아요. 그리고 상품이 제작 품절이 걸려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판매 취소를 하시는 거는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고, 만약에 내가 뭔가 품절이 나서 배송을 못할 것 같다라면 발송 예정일을 뒤로 이꼬 날짜로 밀어버리든가, 아니면 고객한테 전화를 해갖고 고객님, 이게 지금 품절이네요. 주문 취소 좀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좀 안내를 하셔서 받으신 다음에 그걸 승인하는 절차를 받으시는 게 저는 좋다라고 봐요. 그래서 판매 취소를 내가 직접으로 누르는 거는 아직까지는 G마켓에서는 그렇게 뭐 전체 사이트 기준으로 그렇게 좋은 부분은 아니다. 그리고 발송 처리가 있는데, 그냥 뭐 이게 왜 또 예정일이 먼저 나왔죠? 택배사 선택하고 송장 번호 넣으면 끝이잖아요. 매우 쉬워요. 매우 쉽기 때문에 이걸 뭐 설명드리진 않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송장을 넣지 못하는 상황이야. 그러면 내가 배송을 출고할 수 있는 날짜가 있으실 거 아니야. 뒤로 밀어요.
아주 빡빡하게 이거 일주일로 해놓은 사이트들이 있어요. 아주 괘씸합니다. 택배사가 뭔가 파업을 해서 배송을 못할 때, 혹은 뭐 뭔가 연휴가 엄청 길 때, 근데 내가 아차 해가지고 한 2건 정도를 놓쳤는데 다 보내고, 2건이 뭐 이거 왜 이게 남아 있는 거지 하고 있는 상황에 남아 있는데, 예정일을 밀려고 하니까 일주일밖에 안 밀려. 그럼 나 일주일 뒤에 배송해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라는 거지? 뭐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데, G마켓은 엄청나게 뒤로까지 밀 수 있죠. 그죠? 아주 깔끔합니다. 네. 기타 선택하시고 사유 적으시고 그냥 확인 누르시면 고객한테 짜자작 알림이 날라가고, 고객이 전화해서 물어보지 않는 한 굳이 내가 전화하지 않아서 전화해서 이게 이때 배송이 될 겁니다 이렇게 알릴 필요도 없죠. 그죠? 그래서 날짜를 좀 뒤로 많이 밀 수도 있는 기능이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배송으로 대량으로 이제 발송을 하셔야 되잖아요. 결국에 A, B, C, D 하려고 아까 어디야? 이거 필드값 정리하셔라 이 얘기 했던 거예요. 아이디랑 주문번호가 필요해요. 아이디, 주문번호, 그 다음에 택배사, 송장번호 이렇게 필요하니까 저는 이거를 A, B에 두거든요. 아이디랑 주문번호를. 그리고 택배사 명을 C에 놓고 송장번호 넣는 걸 D에 놔요. 그러면 그것만 딱 저장해 놓고 있으면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 했을 때 고민하지 말고 A, B, C, D 선택한 다음 파일 찾아 넣고 보내기 하면 끝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냥 필드 정리를 안 해놓고, 이거를 안 해놓은 상태에서 그냥 꺼내 갖고 내가 이거를 이제 배송하려고 하니까, 야 이게 지금 상단에 열의 영어가 뭐였더라? 막 보통은 뭐 어떻게 되더라? 제 기억으로는 그 A, B, C, D인 걸로 아는데 CD 아니면 D야. CD 아니면 D이거든요. 그렇게 이렇게 찍 한 다음에 택배사랑 운송장보도 쫙 뒤에 있으니까 NO 막 이렇게 선쪽에 그게 뭐 하는 거야. 네. 우리는 21세기 지성인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A, B, C, D 미리 정렬해 놓고 그거를 파일로 저장해 놓은 다음에 그 필드 값만 컨트롤 C, 컨트롤 V로 넣어 놓고 이제 찾기 눌러서 업로드하는 형태,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 그 다음에 뒤에 이제 있겠죠? 그 복사 붙여넣기. 네, 요거를 정리해 두실 필요는 있으시다. 네, 뭐 너나 정리해, 나는 안 할래 라고 하면 그냥 마음대로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마음대로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필드 값이 뭐가 있냐? 상품 번호 요거 있죠? 클릭해서 바로 넘어가니까 굉장히 간단하잖아요. 언제 G마켓 들어가서 검색하고 앉아있어. 이렇게 클릭해서 넘어갈 수 있게끔 하나. 여기 이제 판매 금액 필요하죠. 그쵸? 옵션을 짜서 판매하시는 게 아니다 라고 하면 뭐 굳이 그렇게 필요하진 않은데, 옵션을 짜서 판매하시는 분들이다 라고 하면 이제 단가랑 판매 금액이 다를 거니까, 보여지는 판가랑 구매된 그 금액이랑 다를 거니까 요거를 이제 구분짓기 위해서 필드를 좀 갖고 오시면 좋을 것 같고, 배송비 금액 실제로 냈나 보셔야 되니까 요것도 필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오면 정산 예정 금액 이거 확인할 필요 있죠. 구매 쿠폰 적용 금액 이것도 필요합니다. 얼마를 적용한 거야, 그걸로 인해 정산 예정 금액이 왜 이렇게 된 거야 등등등을 좀 보셔야겠죠. 기본적으로 그냥 떼이는 거는 그 13% 수수료 고정, 그 막 뭐 카테고리마다 수수료는 좀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는 13%니까 13% 수수료에 뭐 네이버 연동 타고 들어왔다 라고 하면은 뭐 2% 더 받는 거, 그래서 총 수수료가 15%. 그래서 13% 적용된 거, 15% 적용된 거, 그 다음에 그 왜 쿠폰이 지금 여기 딱 보면 3,000원 이렇게 돼 있잖아요. 3,000원에 15%는 그 판매자 부담이죠. 일반적인 프로모션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러면 3,000원에 15%면 얼마예요? 450원인가요? 그죠? 그러면 450원이 실제로 여기에서 원래 13% 적용된 것보다 그만큼이 빠져서 예정 금액으로 표현되나? 15% 빠진 게 그렇게 보여지나? 등등등을 세 분류로 나누셔갖고 이 예정 금액이 그렇게 보여지는지 확인을 최초에 하셔야 정확한 값으로 내가 공급을 주고 있구나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내가 이거를 그냥 당연히 그렇게 되겠지 라고 생각해서 뭔가 표를 만든다거나 그래 놓은 상태라고 한다면 실제 정산 금액이랑 다르니까 뭔가 문제가 발생될 수 있겠죠. 차익이 발생되니까. 대량 발송을 쓰고 싶네요. 엑센 다운받고 올리는 시간보다 직접 입력하는 게 더 빠르네요. 웃기려고 하신 건가요 혹시?
저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대량 발송을 쓰고 싶는, 그러니까 주문이 별로 없어서 직접 쓰는 게 빠르다 이 얘기잖아요. 그죠? 주문이 별로 없어서라고 하는 저 주어가 지금 빠져있잖아, 전체가. HS님 웃기려고 하신 거죠? 그죠? 그때가 행복할 수도 있어요. 아닌가요? 많아지면 돈은 버는 것 같은데 와, 막 힘들잖아요. 막 눈 막 뒤집어지고. 그 유튜브 또는 뿌띠 전문 이걸 읽어드려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팔이 뭔가요? 뭐 본인 홍보하시는 거예요? 뭐야? 팔이 뭐야?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네, 넘어갈게요. 통계를 내는 거. 아까 배송 중 배송 완료. 여기에 이제 구분점을 지어드리면 배송 중 배송 완료는 현재 배송되면서 아직 정산이 끝나지 않은 거. 구매 결정 완료는 이제 정산이 마무리 단계에 있는 거. 막 완전히 끝났다라고 보기엔 조금 힘들 것 같긴 한데 구매 결정 고객 구매 결정을 누른 거죠, 말 그대로. 그러면 이제 D+1일 날 정산이 되니까 결국엔 정산이 완료됐다라고 보는 거죠. 이런 건데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 거 고객을 내가 배송 중에서 좀 찾아야 돼. 왜? 고객이 자기 지금 반품해 오겠대. 오지도 않았는데. 뭐 그런 경우가 있죠. 그죠? 그런 경우에 이제 판매자 직접 반품 신청. 판매자 직접 교환 신청. 여기 있는 거야. 이 두 개의 버튼이. 또 하나의 경우가 아까 제가 판매 취소를 누르면 그렇게 좋지 않다고 했잖아요. 배송 중으로 돌려놓고 이거를 반품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어요. 고객이 이런 경우죠. 고객님 판매 취소 좀 부탁드릴게요. 그랬더니 네가 하세요. 이런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이건 네가 하세요. 한 번만 좀 해주세요. 저희가 직권으로 처리하기가 어려워서 그래요. 아니에요. 판매자가 해주세요. 네. 그럴 경우에 이거 송장이 들어갈 거예요. 발송된 게 아니니까 안심하세요. 라고 안내를 드리고 이게 반품 신청으로 될 겁니다. 뭐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면 거의 대부분 오케이를 하세요. 그래서 요 기능은 그럴 때 한 번씩 사용하시는 거야. 네, 그래 많지 않잖아요. 그런 사례가. 그렇기 때문에 요런 버튼이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미수령 신고 같은 경우에는 보통 택배 기사님과의 마찰이죠. 기사님이 어딘가에 놓고서 그냥 배송 완료를 찍어버리신 거예요. 윗집에다 놨든가 갑자기 옆동에 같은 호수에 놨든가 뭐 보통 이런 경우거든요. 그러면 이제 미수치 신고가 들어와요, 고객한테. 그럼 고객님한테 물어보겠죠? 고객님 이거 미수치 신고를 찍으셨나요? 그러면 이 고객이 그래요. 난 상품을 못 받았어요. 그럴 리가요. 배송 완료가 찍혀 있는데 기사님이랑 통화해 보셨나요? 기사님 번호 모르는데요. 당황스럽죠. 그러면 내가 얼른 이제 찾아가지고 번호를 안내해 드리면 또 화를 낼 걸 뻔하니까 내가 전화하죠. 전화해서 기사님 이거 미수치 신고가 떠서 그런데 갔나요? 이렇게 이제 물어보면 이분이 어저께 분명히 배달했는데 제가 찾아보고 할게요. 보통 옆 라인으로 올라가신 거예요. 거의 대부분 그래요. 네. 거의 대부분 그렇고 그리고 윗집에다 놓거나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완료가 되면 철회 요청을 이렇게 누르시는데 생각보다 철회 요청을 넣으면 고객들이 승인을 안 해줘요. 네. 승인을 안 해줘.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그냥 구두상으로 처리하고 시간 지나면 없어지게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떠 있으니까 이제 뭐 긴급 메시지도 날라올 거고 나는 그거를 잘 처리했다라고 하면 고객한테 확인 전화는 가겠죠. 고객센터에서 하는 거니까. 그러면서 숫자가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중간에 배송 정보가 수정되는 경우가 있죠. 네, 요거 활용하시면 되고요. 자, 요거 이제 구매 결정 완료랑 그다음에 배송 중 배송 완료에 보시면 전체 주문 다운로드, 전체 주문 다운로드가 있죠. 두 개를 동시에 다운로드 받아서 컨트롤 F, 엑셀 시간입니다. 컨트롤 F를 눌러갖고 결제 완료를 검색하시잖아요. 그럼 이 필드가 딱 나와요. 무슨 얘기냐면 다운로드 해갖고 여기에 있는 거 여기다 갖다 붙여요. 그냥 다 갖다 붙여. DB를 싹 다 갖다 붙이고 그런 다음에 컨트롤 F로 뭘 결제 완료를 검색한다고요. 결제 완료 검색하면은 이렇게 쭉 나와요. 여기 있는 거를 맨 위에 여기 221803 얘를 띡 클릭하고 정렬을 하면 시간 순서대로 싹 정렬될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며칠부터 며칠까지 판매한 것들이 쭉 하고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거기에 이제 필터를 잡아가지고 뭐 필터 잡는 것까지 설명할 수는 없으니까 필터 잡아가지고 이 상품은 일주일 동안 얼마가 나갔고 이 상품은 일주일 동안 얼마가 나갔고 뭐 내가 이거 뭐 지금까지 안 했다 그러면 그냥 다 뽑아버려요. 그냥 다 뽑아갖고 그냥 쭉 한 달치를 놓고 보는 거야. 이렇게 됐구나.
등등등 이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하셔야 그래도 내가 지금 현재 이익을 내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지금 뭐 몸고생만 하고 있는지 아니면 HS님처럼 송장 번호 하나 넣으면서 희열을 느끼고 있는지 뭐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하시면서 판매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린다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네, 오늘 처음 실시간 참석합니다. 태진 BNC님 6월 30일 날 되게 중요한 날이 있어요. 그 날이 무슨 날이냐면 그 창업자 그 100명 봉기의 날이라고 해가지고 6월 32시에는 반드시 이 라이브에 참여를 좀 하셔야 돼요. 오시면 100명 남짓한 분들이 오셔서 100명이 넘어가는 거죠. 그죠? 그런 군집을 형성해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를 할 건데 그날 꼭 오세요. 네. 100명이 목표입니다. 우리 접속자 수 100명을 만드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박지영님 뭐가 감사하죠? 안녕하세요. 네. 넘어갑니다. 이렇게 나 일괄 배송 공지라고 있는 게 이게 상품 관리에 있습니다. 원래 상품 관리에 주문 관리에 가져온 건 주문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친절하게 캡처도 받고 얘도 가져왔죠. 지마켓 클릭하면 노출에 이런 필드가 있어요. 조금 뭔가 레이아웃이 잘 좀 짜져져 있는 것처럼 보여지죠. 근데 옥션 들어가면 조금 우울해요. 왜 옥션은 이렇게 방치했을까? 지마켓은 예쁘게 해주고 그 다음에 옥션은 텍스트로 에디터를 그냥 쓰게 해놨네요. 보이지도 않아요. 네, 아주 안 보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에 노출 만들어 주시고 노출 기간 설정하시고 이때는 배송이 불가합니다 라고 이렇게 안내를 해주시면 합쳐져서 보이는 거고 얘는 그냥 텍스트로 치시는 거고 이렇게 됩니다. 이걸 어디서 한다고요? 상품 관리에 판매 상품 일괄 공지. 이건 보통 언제예요? 보통 언제? 명절 때 많이 하죠. 그죠? 그리고 그 징검다리 휴일에 막 껴있을 때 사람들이 약간 애매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그럴 때 요럴 때 많이 사용하는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일괄 공지는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한다. 그리고 주문 관리에 이제 마지막 자주 받는 질문이죠. 보통 이제 고객이 물어보는 게 배송문이에요. 워낙에 많이 물어봐요. 누구누구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처리를 바로바로 해주셔야 돼. 24시간 이내에 처리를 해주시는 게 필수죠. 그쵸? 그리고 뭐 이런 것들 같이 좀 빠짐없이 보내주세요. 알아서 보낼 건데 자꾸 뭘 검수해달라 뭐 해달라 이게 되게 많죠. 그죠? 네, 이런 것들. 그리고 뭐 내일까지 오나요? 이거 엄청 많고요. 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다. 뭔가 택배사한테 물어봐야 되는 것들을 왜 자꾸 고객한테 물어볼까? 아니 판매자한테 물어볼까? 이게 당황스러운 것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언제까지 판매자가 택배사의 뭐까지 답변까지 어떤 택배 흐름이잖아요. 이것까지 다 챙겨가면서 뭔가를 해야 될까에 대한 것들은 좀 개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네,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클레임 관리 들어가기 전에 우리 신선한 나라님이 너무 어려워요. 어렵죠. 판매가 쉬울 거라고 생각하시면 어떡해요. 신선한 나라님이 오늘 들었던 내용 중에 어렵다라고 생각되는 거 하나만 얘기하시면 제가 그거 한번 더 설명하겠습니다. 아주 시원하게 쿨거래입니다. 클레임 관리에 넘어왔어요. 조회 항목 설정을 세팅을 하셔야 돼. 똑같이 필드 값을 세팅하는 거야. 아까 어디 있다 그랬죠? 여기 이렇게 어디 갔냐? 이렇게 뒤로 와보면 요거 요 필드 값을 미리 설정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보는 게 편해요. 자, 요 환불 승인일, 그 다음에 교환 수거 완료일, 그 다음에 교환 수거 송장 번호. 이게 반품이면 반품 송장 번호 요렇게 두 개, 요거 두 개. 요거 완전 필요합니다. 송장이 떴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택배 기사님이 고객한테 가서 그 수거를 했다는 얘기잖아요. 수거 송장이 떴다라는 거. 자동 수거니까 요즘에 고객이 교환이나 반품을 요청했어. 내가 접수할 수도 있지만 요즘은 자동 수거를 다 요청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택배가 집화가 됨과 동시에 저기에 자동으로 탁 하고 스캔을 하면 송장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수거를 했다는 얘기잖아요. 아, 오케이. 나한테 오는 거구나. 그러면 저런 것들은 빨리빨리 처리를 해주시면 좋다라는 거죠. 안 그러면 저게 누적돼서 막 심하게는 일주일치를 내가 데이터로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거 관리할 수 있는 멘탈을 가진 신입사원이나 신규 판매자는 세상에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 내용이 반드시 필드 정리가 필요하다. 꼭 하셔야 됩니다. 테니 세상님이 저도 초보 셀러가 어렵지만
화목 2시마다 강의 듣다 보니 서서히 눈이 밝아지는 느낌이 드네요. 우리 모두 힘내요. 좋은 말씀이죠. 저희 실드 쳐주신 것 같은데 네, 감사합니다. 두 분의 의견이 조금은 달랐지만 결과적으로 우리 종착지는 저와 비슷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맞죠? 맞잖아요. 종착역은 어차피 저잖아요. 저 같은 사람 그냥 뭐 다 알고 외우기도 하고 뭐 익숙하고 뭐 누군가한테 설명하면 강의를 하셔야 되겠지만 굳이 설명할 필요 없잖아요. 근데 내가 누구 직원을 좀 교육을 해야 돼. 대표니까 좀 있어 보이려면 교육도 좀 해야 되잖아요. 그런 사람이야. 그러면 뭐 외우기도 하고 그리고 뭔가를 하면서 되게 쉬워지고 그러면서 익숙해지고 이 1년의 과정을 머리 터지게 저는 머리가 너무 아팠던 것 같아요. 막 그 예전에 창업 배울 때 저는 뭐가 제일 열받았었냐면 예전에는 그 추천 상품, 플러스 상품, 파워 상품, 추천 상품, 그 다음에 뭐 추천 파워 플러스 막 이렇게 불렀거든요. 이름이 막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뭐 있었더라? 뭐 공동 구매 막 이런 거 있었거든요. 고정가 구매, 오픈마켓 고정가 구매, 그 다음에 오픈마켓 공동 구매 막 이런 게 있었어요. 아무튼 엄청 막 용어가 너무 많으니까 못 외우겠는 거예요. 제가 암기력이 좀 딸리거든요. 엄청 못 외우겠는데 그거를 매번 설정할 때마다 그 영역이 어디였지? 프리미엄은 뭐고 프리미엄 플러스는 뭐야? 뭐래 이러는 건 뭐 포커스? 이건 또 뭐야? 뭐 이래 버리니까 환장하겠는 거야. 거기에 뭐 파워딜러 달라 그러지 뭐 파워딜러 달라면은 캐시를 1,000원씩 결제해서 40번인가? 400번인가? 아무튼 그걸 하라 그러지 뭐 하루 종일 내가 뭐 한 짓인가 하고 막 그걸 계속 PC로 결제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을 때 얼마나 황당했는 줄 아세요? 그거를 하다가 판매는 또 잘 돼야 되는데 광고에 들어오니까 판매가 또 잘 안 돼. 그럼 열이 받잖아. 그냥 막 여기에서 막 이게 막 올라와 단전에서부터. 그럼 여기가 막 땅땅하게 뭉쳐요 여기랑. 그럴 때 쉬어야 돼요. 네, 쉬어야 돼. 그거를 견뎌낸다고 미친 듯이 하다가 여기에 검은기가 고여갖고 팔이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신천에 가서 용하다는 그 한의원 가갖고 못 굵기의 칩으로 여기 뚫렸어요. 뚫렸더니 막 검은 피가 막 엄청 나오는데. 저는 그만큼 힘들었어요. 저도. 그래서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네, 엄청 힘들어요. 그리고 그게 끝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시스템은 바뀌지, 새로운 몰들이 나타나지, 그거에 적응해야 되지, 고객의 수준이 더 올라가지, 아이템은 구하려면 막 이제는 국내에서 막 하는 것도 조금 힘들어지니까 해외 또 찾아 나가야 되지. 네, 고생이 많으십니다. 파이팅 하세요. 저도 힘들어요, 지금. 요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필드가 이걸 설명드리는 거는 이런 필드를 잘 정리를 하셔야 결국에는 관리하시는데 조금 더 수월하다 그런 의미에서 전달을 드리는 거니까 어려워도 반복 숙달 하시는 걸 굉장히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내용을 아는 것만큼 판매에 비례했으면 좋겠다. 그것도 정답이죠. 그쵸? 이게 맞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길이 아닐 때 정말 현타 오죠. 그죠? 시장의 벽에 느껴지고 내가 봤던 수치랑 뭔가 다르고 이럴 때 되게 힘든데 결국엔 그건 악성 재고로 조금씩 팔면서 결국엔 팔리긴 하니까 조금씩 팔면서 소수의 금액으로 그건 회전을 시키고 다른 상품을 찾으셔야 된다. 그게 해답이죠. 그래서 네, 취소 관리. 보통 이제 취소가 들어오는 거는 이제 발송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배송 준비 중인 상태죠. 발송 처리를 못한 거죠. 배송 중으로 못 돌린 거예요. 그 사이에 이제 취소 요청이 숫자 띡 하고 떠요. 이게 띡 뜨면 클릭하고 들어가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발송 처리, 취소 처리. 이미 보낸 상태다. 발송 처리. 취소를 해줘도 된다. 취소 처리. 근데 만약에 고객이 이거를 취소 요청을 했는데 발송 처리를 내가 눌러갖고 배송으로 돌려버렸어. 고객이 바로 전화 옵니다. 나 이거 배송비 못 무니까 당신이 택배에서 빼서 어떻게 해서 취소하든가 말든가 알아서 해. 나는 분명히 취소를 눌렀어. 당신이 승인을 안 한가. 이런 식으로 막 나오거든요. 이 분쟁을 줄이고 없애버리려면 주문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바로 배송 중으로 넘겨버려요. 다. 그냥 싹 다 넘기고 포장하세요. 그래, 포장을 하다가 만약에 전화 와서 뭐 빼달래. 그러면 그때는 뺄 수 있잖아요. 알겠어요. 뺄게요 하고 그냥 어딘가 뭐 보드마카 같은 데다 이렇게 적어놓고 나중에 가서 정리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안 해놓은 상태에서 뭔가 하잖아요? 그러면 네, 아주 피곤해집니다. 네, 피곤해져요. 그래서 발송이 이제 들어오면 그냥 일단은 배송 중으로 돌려놓고 포장 작업을 하다가 이제 전화가 오면 그런 것들만 한두 건 처리를 해준다. 배송 준비 중 상태에서 그냥 그거를 포장을 하다가 들어왔는데 이것이 이러면 안 되는데 이미 택배기사님 가셨는데 그러면서 송장번호 넣고 있으면
결국엔 분쟁에 휩싸이고 그 다음에 택배기사님한테 또 연락해갖고 결국에는 그거 빼달라고 이야기하셔야 되는 게 판매자는 약자니까 아주 피곤해지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문이 들어오면 발주 확인 바로 하시고 그리고 발송 처리로 넘기시고 송장 출력한 걸 가지고 가셔서 포장대에서 포장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요거는 매우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예요. 반품 관리 여기 들어왔죠? 아까 뭐가 중요하다고요? 요 반품 송장 번호 네 중요합니다. 뜨면 눌러줘도 된다. 뜨면 눌러줘도 된다. 네, 환불금 차감인지 선택을 하셔야 된다. 결제를 했는지 확인하셔야 된다. 매우 중요합니다. 환불 승인일, 수거 완료일 다 뜨죠, 그죠? 이렇게 그리고 빠른 환불 승인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고객과 통화를 해서 이거 반품이 상품 분량으로 찍혀 있으신데 빠른 환불 하셨네요. 이거는 왜 그런지 사진을 먼저 주셔야죠. 뭐 필드에 보면 있기도 한데 안 넣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그러니까 전화해서 물어본 다음에 사진을 다 받고 이게 맞는 것 같다면 빠른 환불이고 오케이 하면 되고, 근데 만약에 그게 뭐 하자가 전혀 없는데 이 사람이 빠른 환불을 받았어. G마켓에 보상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에 반품 처리, 교환 처리, 보상 요청, 수거 택배 정보 요청 이런 것들이 있는 이유가 그래서 있는 거예요. 지금 다 설명드렸으니까 바로 교환으로 넘어갈게요. 교환 왔더니 교환 수거 송장 번호. 교환에서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이겁니다. 바로 이거. 맞교환이 있기 때문인 거야. 이 자식들이 왜 이렇게 맞교환을, 아이고 이 자식들 한다. 고객들이 자꾸 교환, 맞교환을 요청하잖아요. 그럼 나는 상품을 보내고 들어오는 거 확인해야 되는데 이게 확인이 안 돼. 이게 되게 어려워. 그랬기 때문에 예전에 택배 시스템이 엉망이었을 때는 이런 게 안 되기 때문에 막 내 한쪽 구석에는 막 천장까지 교환 반품 상품이 쌓이기 시작하는 거야. 다 뜯어갖고 매일매일 확인해야 되는데 그거 하는 판매자 내가 본 적이 없어. 본 적이 없어요. 그 1인 창업자나 직원 4명 기준으로 있는 사람들도 내가 이거 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니까. 그냥 쌓아놔. 이거 언제까지 쌓아놓을 거야. 그걸 빨리빨리 뜯어갖고 확인해야죠. 하루에 일과의 마무리인데. 근데 안 해. 거의 대부분 안 해. 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어떤 특정 판매자한테는 넣고서 교환이라고 메시지 남겨놓으면 다시 보내준대. 또 와. 또 메시지 또 남겨. 교환을 또 해. 그럼 또 와. 이게 뭐야. 한 3-4개 보내줘요. 웃겨 죽겠다니까. 문의만 남기면 보내줘. 엄청 특이해. 이 확인이 안 되는 판매자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능이 생긴 거고 이런 필드를 확인해야 된다. 교환이 떴다. 그러면 바로 내가 옛날 보냈던 거 내역 찾아갖고 송장번호 바로 넣어줘야 된다. 바로 넣지는 말아라. 뜨면 넣어라. 뜨면 넣어라. 기억하셔야 됩니다. 넘어가죠. 여기에 이제 요거 중점적으로 보셔야 돼요. 이 G마켓이에요. 환불금 차감 대기. 환불금 차감 대기. 우리 상품 등록할 때 반품지 설정하시죠? 거기 밑에 보면 택배비 편도로 넣게 되어 있죠? 무료 배송 기준으로는 그거 곱하기 2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얼마를 넣는 걸까요? 5,000원을 넣어놨다는 얘기죠? 환불금 차감 대기. 그러면 반품 완료를 내가 찍었을 때 이 사람이 결제한 금액에서 10,000원 빼고 차감해서 환불하겠다. 이 얘기고, 이비 결제함은 고객이 그 차감돼서 된 게 싫으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뭐 가상 계좌 번호나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카드로 미리 이렇게 결제를 해주신 거죠. 이런 고객들은 참 너무 좋아요. 행복하고. 근데 결함도 아닌데 혹은 이런 게 제일 함정이지. 가장 많이 빠질 수 있는 오류 중에 하나는 아까 판매자 기책은 설명을 했으니까 구매자 기책은 맞아. 근데 여기 필드에 뭐라고 적혀 있을 거면요, 판매자 직접 송금이라고 찍혀 있을 때가 있어요. 판매자 직접 송금. 그거는 판매자한테 직접 송금하겠다는 얘기야. 근데 우리가 바빠갖고 그거를 확인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반품 배송비를 못 받는 거야. 구매자 기책이니까 당연히 이 사람은 결제했겠구나 아니면 차감을 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필드를 잘 보시면 여기에 판매자 직접 송금이 많아. 아까 비율적으로 되게 많다는 게 아니고 소수인데, 지금은 소수인데 생각보다 많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한테는 얼른 전화하셔서 계좌번호 안내해 주시고, 개인 통장으로 받는 게 아니라 어디로 받아야 된다? 사업자 통장으로 받아야 된다. 그거를 개인 통장으로 누적하다가 나중에 세무 신고 당해갖고 검열이 나왔는데 이거 왜 개인 통장으로 택배비가 찍혀 있죠? 라고 이야기를 하는 순간에 곱하기 누적 곱하기 3년치 뭐 이렇게 되죠. 어지럽죠? 그죠? 3년치를 한꺼번에 때려 맞으면 어지럽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사업자 통장으로 받으셔야 된다. 요거. 그리고 이렇게 보면 이제 옥션은 이 상세 보기를 클릭하면 이게 나와요. 네, 이렇게 나와. 똑같죠? 그쵸?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주문번호 이렇게 클릭하면 새 창 뜨잖아요. 거기에도 나와요. 그렇게 지마켓은 교환환부 시 자동 수거만 되죠. 그쵸? CJ가 그렇죠? 롯데도 됐던 것 같긴 한데 네, 바뀌어서 자동 수거만 돼요. 좋아진 거예요. 예전엔처럼 막 내가 그 수거를 접수하고 막 이러면 힘들어요. 너무 짜증나 그거 다 접수하려면. 그리고 보성님이 좋은 말씀 해주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시스템이 너무 어렵다고요? 좋은 말씀 아니었네요. 네. 제가 2절을 안 읽어갖고 어렵습니다. 뭐 여기만 어렵나? 다 어렵지. 제가 봤을 땐 화면이 어렵다는 표현이 가장 적합한 표현입니다. 네. 시스템은 거의 다 비슷해. 화면이 어렵다. UX가 어지럽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겠죠. 그리고 택배 요거 여기다가 넣는 금액이 편도 기준으로 해서 곱하기 2 이렇게 형성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상세 페이지 최소한의 방어 수단이라고 해서 지금 보셨던 여러 가지 뭐 발송 정책이나 아니면 뭐 상품의 어떤 내용이나 그리고 클레임 관련한 취소, 교환, 반품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AS, 보증 이런 내용들 그런 내용들은 이런 인포메이션을 되게 잘 주셔야 돼요. 세밀하게 잘 주셔야 되는데 이거를 되게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얘를 생길 수 있는 최대한의 범위를 좀 만들어 두시는 게 좋고 처음에 내가 이거를 잘 모르겠어 라고 하면 남의 걸 따라 하셔도 사실 상관없거든요. 텍스트는 내가 치고요. 디자인 이렇게 쭉 해놓고 시간이 지나면서 나에게 축적되는 고객의 데이터가 있을 거잖아요. 클레임 데이터가. 그런 것들을 자꾸 누적시켜서 반영해서 덮어씌우기로 변경을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발전한 게 이제 FAQ잖아요. 자주 묻는 질문. 그런 것들도 이제 같이 보강을 해갖고 고객들이 물어보는 거를 잘 해결해 나가면 아까 HS님이 저한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직원 안 뽑으세요? 그랬더니 전 전화가 안 와요. 이런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지속적으로 저거를 계속 디벨롭 시켜요. 어쩔 수가 없어. 왜냐면 제가 판매하고 제가 강의하고 뭐 오전에 저기 왔다 갔다 하고 뭐 하고 한데 뭐 30 붙어 있을 시간도 없는데 거기다 직원 뽑아놨다 관리한다면 인건비만 나가고 머리만 아프고 얘를 내보내려면 노무관계에 묶이고 이런 것들이 더 싫거든요. 그래서 뽑아보기도 했지만 관리가 안 돼. 아예 안 돼요. 뭐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었는데 그거 역시 너무 힘드니 그냥 내가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구조를 그리고 시스템을 갖다가 붙여서 이걸 그냥 관리하는 게 더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지금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전화는 해결이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인 건 맞아요. 그래서 제가 아이템을 고를 때도 조금 더 힘든 것 중에 하나는 전화를 최대한 피할 수 있는 아이템들을 많이 골라요. 그런 것들인 건데 결국 근데 이 전화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다른 게 아니에요. 저런 것들이에요. 근데 진짜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나 그리고 동작이 이 상품을 처음 만나봤을 때 너무 생소하신 분들에 한해서는 이건 나이를 불문하고 잘 모르니까 상세 페이지를 한번 읽어보면 되는데 상세 페이지를 안 보고 그냥 산 고객이 진짜 많다라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전화가 엄청 와요. 그거는 그 생소한 상품에 대해서는 그거는 고정적인 영상을 해놓든 FAQ를 해놓든 인포를 주든 이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안 봐요. 하긴 해야죠. 아무 의미가 없다고 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다 해놓지만 숫자를 줄여도 결국 그 부류는 남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거를 최대한 빨리 줄 수 있는 매뉴얼, 문자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작성을 해서 캡처를 다 받아놓고 제가 그 문자로 안내 드릴게요. 끊은 다음에 전송 계속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네,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건 고질적인 병이에요. 무슨 수를 써도 안 고쳐져요. 네,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부록입니다. 충전하기인데 많은 분들이 생각보다 광고 어디서 충전해요? 이 얘기를 많이 물어더라고요. 이거 정상 관리에 판매 예치금 관리요. 여기. 네. 이거 들어오시면 돼요. 그리고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 옥션 G마켓 탭 변경하셔야 되고 혹시나 복수 아이디가 있으시면은 이거 선택 잘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클릭하고 충전하기. 이거 누르시면은 이제 충전되는 거예요.
잘못한 것 같아 라고 하면은 여기 카드 충전 취소하기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은 출금 요청 현금만 가능 뭐 이렇게 돼 있죠? 가끔가다 이제 페이백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이제 현금으로 출금이 가능한 경우입니다. 왜 페이백이 되냐? 내가 어떤 카드를 썼는데 그 카드가 결제를 하면 인터넷 쇼핑몰 같은 데서 결제를 하면 마일리지를 쌓아주는 곳인 거야. 캐시백을 해줘. 혹은 이 카드 회사가 지마켓이랑 제휴를 맺어서 결제한 금액의 몇 퍼센트, 뭐 1% 정도를 페이백 해주는 거야. 이해되시죠? 그게 저쪽으로 쌓이는 건데 그런 카드가 뭐가 있냐라고 했을 때 뭐 여러 카드를 봤지만 법인은 해당이 안 되고요. 그 제일 지금 좋은 게 현대카드예요. 예, 현대카드 포인트 카드, 예, 현대 포인트 카드. 그쪽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심하게는 3%까지도 쌓입니다. 네, 결제한 금액의 3%씩 쌓이잖아요. 지마켓에서 판매 지금 결제해 보시면은 알림 오시잖아요. 그 알림이 어떤 창이냐면 내가 물건을 구매했을 때 화면이랑 거의 똑같아요. 거의 똑같은 게 아예 똑같죠? 그죠? 주문이 완료되었습니다. 이렇게 뜨잖아요. 결국에 이거를 그냥 쇼핑 그걸로 결제했다라고 보는 거야. 그래서 그 마일리지를 쌓으시면 좋습니다. 네. 행복하죠. 뭔가 왜 뒷돈이 생겼지? 막 이런 느낌. 그리고 포인트 카드 포인트는 포인트대로 따로 쌓이죠. 또 희한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중 적립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를 현대카드 담당자가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끝나버렸네요. 네. 제가 준비한 거는 네, 여기까지야. 네. 사담을 조금 나누려다가 일단 질문을 받는 게 우선일 것 같아서 네, 질문을 오늘 신규 판매자가 좀 오신 것 같아갖고 관련해서 질문이나 아니면은 내 인생은 너무 어지럽다. 그래서 나는 이런 걸 좀 물어보고 싶다라고 하는 게 있으시면 제가 퀴즈를 쓸 동안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제가 그거에 대한 답변 한두 개 정도, 두세 개 정도 하고 마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오늘 내용 중에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는 게 아까 이야기하면서 하나가 있었거든요. 오케이. 퀴즈. 배송 중 배송 완료. 그 다음에 저 유튜브 카톡 뿌띠 전문 텔님이 저 뭐 남겨주시는가 했더니 이거 동시 접속자 수 남겨주시는 거죠? 그 왜 남겨주시는 거예요? 잠깐. 그러니까 느낌이 그러네? 그거 남겨주시는 것 같은데? 그런가 보다. 네. 감사합니다. 깜짝 놀랐네요. 네. 뭐 하시나 했어? 에서 엑셀을 다운로드 받은 후 근데 뭐 하시나 했어요? 계속 숫자를 적으시길래 제가 아까 8이 뭐예요? 막 이랬잖아요. 시작하는 순간에 8, 3, 8 이러시길래 저 756은 또 뭐야? 뭔가 트릭이죠. 나는 그걸 본 게 아니야. 뭐 이런 느낌인 건가요? 아무튼 7 아니면은 저분이 지금 저기 카카 마케팅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저분이 우리 56명을 756명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얘기 아닐까요? 무료로? 감사합니다. 네, 고마워요. 해주세요. 네. 인원 수급에 굉장히 자신이 있으신가 본데. 오케이. 네. 웃겨. 잠깐만, 내가 헷갈리네. 저는 퀴즈를 다 냈어요. 네. 질문부터 해결할게요. 그 위에 있었던 것 같은데 정상 금액이 판매 예치금으로 넘어가기도 하는 거죠. 그게 설정이 가능하죠. 내가 계좌로 받을 거냐, 계좌 송금으로 할 거냐, 판매 예치금으로 할 거냐. 그거는 이제 그 계정 관리에 들어가셔갖고 설정을 하시는 건데 저는 추천은 계좌로 받으시는 거. 무조건 판매 예치금으로 가면 정산 받는 거랑 광고가 동시에 진행되기 때문에
이게 돈을 버는지 안 버는지 잘 모르고 제가 광고는 그러니까 계좌로 정산을 다 받으시고 그 지통장에는 0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광고는 충전하면서 사용을 하셔라 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5만원이든 10만원이든 20만원이든 30만원이든 충전을 해놓으면 그게 얼마 만에 소진이 될까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속도를 보시려면 캐시를 충전하시면서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정산은 계좌로 받으셔라. 그리고 혹시 이베이에 있는 행사 잡으려면 G마켓 글로벌입니다. JY님, 이베이란 단어를 저희가 쓰면 안 되거든요. G마켓 글로벌은 G마켓 옥션은 행사 잡으려면 따로 방법이 있네. 지금 현재는 없고요. 저는 이걸 단계라고 봐요. 쿠팡도 지금 로켓 배송은 입점이 안 되잖아요. 신규는. 근데 이제 Z 배송을 하면서 거기에서 판매량이 많아지면 로켓 배송으로 신청이 오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G마켓 옥션도 뭔가 광고로 뭔가 잘 팔아서 순위권에 잘 들어오면 제한이 올 수도 있는데 그거는 약간 희박한 거예요. 그래서 스마일 배송 입점을 하셔갖고 스마일 배송은 일주일에 한 번씩 행사를 잡거든요. 그렇게 해서 행사가 자꾸 잘 되면 제가 봤을 때는 MD를 만난다고 봐요. 그렇게 가시는 게 정석의 방법인 것 같아요. 지금은 제가 드릴 수 있는 이야기는 이건 G마켓 옥션의 공식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제가 판매를 하면서 지금은 G마켓 MD를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생각을 해봤는데 그런 행사들을 통해서 내 아이템이 좋은 아이템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어필하고 그 회전이 좋아진다면 굳이 MD를 만날 필요도 없지만 MD가 먼저 연락이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주문 관리에서 필드값 설정하는 거 어떻게 들어가는지 다시 한번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네요. 제가 이거는 ESN 플러스를 열어서 보여드릴게요. 대문자는 안 되는구나. 될 줄 알았는데. 아이씨, G마켓. 자, 어렵지 않아요. 그 톱니바퀴를 찾아야 되는데 보시면 상품 등록의 관리죠. 어디든 그냥 관리를 들어가시면 항상 어디 있냐면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항상 쭉 여기. 그리고 줄여서 클레임 관리에 방품 관리 여기에도 여기에 있죠? 항상 여기 있는 거예요. 당황하지 마세요. 눈 크게 뜨고 보면 보여요. 그리고 질문이 또 하나. 반품권 수동 수거로 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원송장 방금 진행했는데 G마켓에서 동일자에 먼저 수거해서 애먹었네요. 아, 그건 상관없지 않을까요? 이게 뜬 거를 봐야 되겠다. 근데 아까 HS님 얘기로는 무조건 자동 수거라고 하시잖아요. 그죠? 택배사가 특별한 택배사가 아니면은 제가 했던 메이저 택배사는 지금 전부 다 자동 수거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구매 쿠폰 적용 금액 헷갈려요. 정산 예정액을 확인해보니 서비스 이용료 금액만 빠졌던데 그 금액에 사용자 15% 부담금이 포함된 금액. 아, 이거 잠깐 헷갈리셨구나. HS님이 답변 달아주셨어요. 그 고객센터에 전부 다 요청을 하셔야 된다고, 끊어달라고, 자동수거. 그리고 자, 은서님이 주신 것 중에 기본 수수료는 13%, 그죠? 그 다음에 가격 비교 타고 들어오면 추가 2%, 그리고 13%에서 보통은 이 경우는 별도의 경우로 빼는 거예요. 그리고 13%에서 쿠폰이 3,000원, 아니 1,000원이라고 계산하기 쉽게 1,000원 쿠폰이 적용됐다. 이럴 경우에 이제 판매자가 이 할인 금액에, 할인 쿠폰 금액에 15%를 부담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정산 예정액을 확인해 봤더니 서비스 이용료 금액만큼 빠졌던데 13%만 빠진 거죠. 그쵸? 그 금액에 판매자 15% 부담금이 포함된 금액. 그게 무슨 얘기예요? 갑자기 13%만 빠진 거죠. 원래는 얘만 떼야 되는 게 맞죠. 근데 마켓 프로모션이 붙으면 뭐 지금 같은 시기에 패션 잡화 쪽, 여행 상품 쪽 행사 기간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쿠폰이 적용된단 말이야. 그 쿠폰이 적용되면 적용된 금액의 15%는 내가 하는 거라고요. 내가. 오케이. 그리고 그 특정 기간이니까 그거 지나가면 다시 13%. 오케이. 그리고 가격 비교 타고 들어오면 어떠한 상황이든 13%에 추가 2%가 붙어서 15%. 오케이? 네, 은서님. 오케이를 외쳤으니까 아하. 네, 아하. 오케이. 예. 퀴즈 나갑니다. 퀴즈. 배송 중 배송 완료. 구매 결정 완료 영역에서 엑셀을 다운로드 받은 후 합쳐서 필드를 정리한 후 찾기를 컨트롤 F를 활용해서 무엇을 검색하면 될까요? 라는 거예요. 아까 내용 중에 우리가 그 판매된 것들을 확인해서 정렬을 할 때 필드에서 뭘 찾으면 된다라 그랬죠? 1번 정산 예정 금액, 2번 결제 완료, 3번 판매 금액, 4번 쿠폰 적용 금액입니다. 네. 번호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HS님이 또 추가로 남겨주셨네요. 수거 발생했을 때만 돼요. 수거는 자동 수거만 돼요. 그쵸? 왜 자동 수거를 거부하시려는지 조금 의문이긴 한데 줌맛 뚜이님이 정답을 맞추신 분이 소수네요. 생각보다. 다수군요. 뒤에 채팅창이 밀려오네요. 오케이. 테니 세상님이 저한테 물어본 거예요. 정답 1번? 예, 떠본 거죠. 아니 2번? 네, 이렇게 전 답변을 드린 겁니다. 정답 1번? 아니 2번.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위탁이 많으셔서 자동 수거 배송지를 다 따로따로 설정하시면 되잖아요. 배송지를 다 별도로 상품 등록할 때 위탁 기준으로 해갖고 그쪽으로 가야 되면 그쪽 반품 배송지로 설정하면 자동 수거돼서 가는 건데 그거를 배송지를 다 한 곳으로 몰아버리면 그게 안 되죠. 근데 등록할 때 힘들다는 얘기죠. 근데 그거를 여기에서 아리아리 하시면 안 되죠. 네, 그거는 스스로가 노가다를 떼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쵸? 네, 그리고 2번이 맞네요. 오늘은 은서님이 첫 번째 말씀해 주셨네. 뭐 질문하면서 답 감사합니다 치면서 2번이열 친 거예요? 황당하네. 뭔가 멀티가 되나봐. 저 답변 나왔으니까 2번 이렇게 한 거다네. 그죠? 대단해. 2번. 그리고 골드 리치님 2점 결제 완료. 네, 맞습니다. 은서님, 골드 리치님, 그리고 오늘 좀 내용을 좀 잘 도와주신 HS님, 이렇게 세 분을 드리는 게 또 맞는 것 같아서 세 분한테 드리도록 하고요. 테니 세상님은 왜 울었는지 모르겠지만 울지 마세요. 제가 원래 까칠했는데 딸을 낳아서 까칠함이 덜어진 게 아니라 6월 30일은 무슨 날이라고요? 네, 여기까지만 할게요. 네. 너무 없어 보일 수도 있으니까 예전의 모습도 찾아야 되니까 너무 없어진 상태에서 다음 달에 도도하게 굴면 에이 이 새끼 또 이러네 왜 이럴 거 아니야. 에이 더러워 에이씨 뭐 또 이럴 거 아니야. 도도함은 조금 마지막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6월 30일 날 다 같이 넘겼으면 좋겠는데 안 넘긴다고 해서 우리가 되게 속상해하거나 혹은 제가 되게 절망하지는 않을 거예요. 절망하지는 않을 건데 우리가 어필하지 않아서 늘지 않는 걸까? 라는 생각도 해보는 거고, 그리고 뭔가 6월 상반기가 끝나잖아요. 그럴 때는 좀 뭔가 다 같이 모여서 이야기하면 더 좋을 것 같기는 해요. 30일만 저녁에 하자고요? 그거는 저희가 7월부터 고민해 볼게요. 리치님. 진짜로. 다른 때 고민해 볼게요. 저희도 약간 그런 고민이 있긴 한데, 저희가 심지어 그 매불쇼 있죠? 매불쇼. 엄청 많이 보는 메이저. 그 매불쇼가 2시에 시작하더라고. 어지럽다. 그건 뭐. 그 또 고객층 대상이 또 경제에 관심 있고, 정치에 관심 있으시고,
뭐 이런 돈 버는 것들에 되게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다 글로 쏠려가잖아요. 그죠? 피해서 해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판매자들이 뭔가를 다 끝내고 나서가 보통 8시 반에서 9시예요. 제 개인 채널도 거의 100명까지 찍으려고 할 때 제가 그 출산 관련한 것들 때문에 이제 저 한 6개월에서는 이 정도는 쉬겠습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이렇게 할게요 라고 하고서 쉬었는데, 제가 그때 한창 주마다 수요일날 8시 반에서 9시, 심할 때는 뭐 10시에도 했거든요. 그럴 때는 되게 많이 들어오시긴 하시더라고요. 그때 되면 이제 자기 거 다 마무리하고 여유가 되니까 보통 8시 반, 네, 그때가 맥스이긴 한데, 그러면 우리가 8시 반에 여기에 와야 돼서 뭐 1000명이 본다 그러면 뭐 무조건 8시 반에 와야죠. 1000명이 보면 네, 무조건 와야지. 와서 같이 막 해야지. 뭐 30분이 소중하지 않다 이게 아니지만, 모르겠어요. 또 컨텐츠도 그만큼 발전을 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고, 여러 가지 생각이 있는데 좋은 생각들 있으시면 그런 내용도 좀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도움 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뭐 출연하시겠다라면 완전 좋고, 네, 이렇게 됩니다. 오늘 방송이 조금 재밌었다. 제가 오전에 입을 털고 왔더니 뭔가 몸이 풀리고 입도 풀려 있어서 그래요. 말도 안 절잖아요. 네, 그냥 여유가 좀 있었다. 뭐 이렇게 오늘 비도 오고 하니까 좀 이렇게 좀 웃겨드리면서 해야겠다. 그리고 특별히 운영관리에 제가 신경을 쓰는 건, 운영관리라는 과목은 주제는 정말 재미없는 주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안 하면 듣다가 졸려워요. 그래서 오늘은 좀 더 웃겨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 아직 도도함은 사라지지 않았다. 오케이? 네. 까칠할 땐 엄청 까칠하다. 이런 겁니다. 네. 다음 주도 화목입니다. 네. 안내를 해주시고 계시는 거죠? 월요일도 네. 있어요. 월요일도 있나? 다음 주 월요일날 지식재산권인데, 이건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지마켓 글로벌에 요청이 와서 그 세 분의 그 분들이 관련한 것들을 할 건데, 뭐 항상 좀 궁금해하시는 거 있잖아요. 뭐 디자인이나 뭐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죠. 상표 등록 이런 것들. 그런 법적인 문제에 휘말릴 수 있는 내용들을 좀 알려드릴 거니까, 오셔갖고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질문 주시고 같이 뭐 이야기하실 건데, 그날 채팅창을 안 본다는 소문이 있으니까 네, 채팅 뭐 저희가 달든가 뭐 그렇게 하셔서 뭐 할 수밖에 없겠네요. 아무튼 그렇게 됩니다. 월화목이겠네요. 네, 뭐 왜 이렇게 다들 신나졌어? 네, 항상 재밌게 해달라고요. 네, 제 컨셉이 그게 아닌데. 네, 오늘은 응급실 가셔서 그렇습니다. 알림과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고생하셨습니다. 비 오시는데 우산 잘 쓰고 다니세요. 네, 다음 주 월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